안녕하세요. 고기 먹는 여자 다이어트 주아 넘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카니부어를 상당히 오래 지속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니버를 130일 정도 진행하고 있는 남바 원미정입니다. 오! 저도 130일을 연달아 해본 거는 진짜 오래전인데 너무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 강력한 의지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컨디션이 너무 좋고 활력이 넘치고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막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식단을 들었을 때 쟤네 이상한 것 같다. 약간 종교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정님은 되게 특이한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작해보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카니버어 자체를 병원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병원에서 추천받은 식단이에요. 고기만 먹으라고. 오. 저는 이상한 게 전혀 없었고 네. 제 기준의 카니부어는 치료를 하는 거구나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거부감 자체가. 처음에 만약에 카니부어를 병원에서 이제 접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분들은 몸매 변화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오잖아요. 스스로 느껴지신 이런 몸매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데는 살이 빠지는데 가슴이랑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컵이 채워져요. 이게 원래 좀 가슴살도 좀 처져 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착 달라붙었고 여기가 뽕긋해져고 컵이 꽉 차는 느낌 있잖아요. 네. 원래 다이어트 하면은 저는 가슴이랑 엉덩이 먼저 빠졌거든요. 그쵸. 근데 가슴이 컵이 꽉 채워져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몇 컵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85, 2컵이에요. 오. 그러면은 카니부어 130일 하기 이전에는 혹시 가슴컵이 어떻게 그 됐나요? B컵이었었어요. 저 오. 가슴살이 진짜 잘 빠지거든요. 어. 등살이 빠지면서 가슴이 채워진 거라서 아. 가슴살이 안 빠지는 다이어트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통 자체는 줄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가슴컵이 전혀 줄지 네. 않았다는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여기는 지금 85, 2컵으로 상당히 글래머러스한 편이시고 이 허리는 몇 인치에서 몇 인치 정도로 줄었나요? 허리가 13cm 줄었어요. 와, 그- 13cm면 거의 한 5인치거든요. 네. 여기 이 얇은 허리랑 배꼽 허리 둘레가 네. 일주일 단위로 쑥쑥쑥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엉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게 됐나요? 엉덩이 살이 안 빠져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가슴이랑 엉덩이는 유지되고 있고 허리만 5인치 정도 빠졌다. 네, 13cm. 그래서 지금 3 사이즈가 정말 이전보다 많이 변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슴이랑 엉덩이는 그대로인데 뱃살이 많이 빠지신 분들한테는 그 후에 이제 식단과 함께 자세 교정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편인데요. 뱃살이 이렇게 더 쭉 들어가려면은 사실 이 복근의 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근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레그레이즈 같은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복근은 이 복근을 키워서 늘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조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허리가 얇아 보이지만 아예 힘을 다 풀고 앉은 채 있으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식을 할 수 있고 여기가 더 열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아랫배부터 넣고 사람들은 대부분 아랫배를 넣으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흉곽이 열리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라도 익숙해 주신 분들은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닫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숨을 후 마신 다음에 여기가 열려있죠. 이거를 숨을 후 바깥으로 일자로 뱉으면서 얘를 이렇게 쪼으는 거예요. 배꼽이 처음에 이렇게 향해 있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면 올려진 갈비를 한 번 더 안쪽으로 훅 아래로 갈비를 아래로 쪼아주는 거예요. 야채를 점점 덜 먹다 보면은 흉곽이 점점점 닫히고 장은 점점 더 슬림해지는데 여기가 늘 열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닫는 법을 몰라서 맞아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고 뱃살은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벌어져 있는 흉곽을 닫는 연습을 이렇게 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밑둘레도 한 75, 70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고 그 여기가 75, 70까지 내려가야 얘가 7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평소처럼 배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마시잖아요. 마신 거 그만하고 이제 아랫배 힘 준 상태로 마신 거를 다시 뱉으세요. 여기를 쪼면서 후 멀리 뱉는다 생각하고 쭉
와, 이거 엄청 힘드네요. 되게 힘들죠. 어. 이거를 약간 나를 음식이라 생각하고 진공 압축하면 이게 쭈그라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배꼽을 이렇게 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내리면서 등이랑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상시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잠깐 앉아볼게요. 대부분은 허리가 이렇게 과신전되어 있거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C컬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허리랑 엉덩이를 일자로 놓는 연습부터 중요하거든요. 요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은 엉덩이로 여기를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눌러. 그러면 허리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고 일자인 상태인데 배 운동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있죠. 배꼽을 등 뒤로 당겨 보세요. 땡겨. 근데 억지로 다시 부풀려 보세요.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허리는 그대로 두고 당겨. 여기 열렸죠? 닫아 보세요. 부풀릴 때 여기 아래 느낌으로 여기를 더 부풀려야 돼요. 여기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쫙 늘려보세요. 이러면서 속복근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허리 일자인 상태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갈비 닫고 둘, 셋, 배만 내민다. 아랫배만. 이러면서 여기 복근이 쓰이게 되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앉아있는 상태에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발 아치가 많이 무너져서 이 엉덩이랑 골반에 근육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지만 대신 걸을 때 뒤꿈치로 접지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엉덩이로 걷거든요. 걸을 때도 늘 엉덩이 무게를 허벅지에서 받아서 이걸 지면과 마찰을 하는데 종아리 접지만 하고 걸을 때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 무게중심이 지금 엉덩이에서 아직 여기 있잖아요. 무게가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 무게가 옮기는 발 쪽에 이쪽으로 가고 종아리에 가면 안 돼요. 종아리는 뒤꿈치에서 수직으로 무릎까지 올라오는 힘만 받고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요. 걸을 때도 이 뒤꿈치 무게만 닿으면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너무 바짝 올리게 되면 여기가 두꺼워져요. 맞아요. 어렵네요. 너무 이거 감을 못 잡겠다 싶으면 네. 이거부터 연습을 해보세요. 무게중심이 내가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하고 그래서 접지를 하면 이 힘이 그대로 와서 여기 힘으로 걷는다라는 느낌. 되게 낯설다. 근데 이렇게 걸어버릇하면 평소에 아예 하루에 한 2,000보만 걸어도 엉덩이 운동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미 둔부가 좋으신 편이지만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우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흉곽, 열려있는 흉곽 닫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아랫배 넣고 아랫배 내밀었다 아랫배 넣는 거,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엉덩이 힘으로 이용해서 무게중심이 종아리나 발에 쏠리지 않고 무게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때 엉덩이 힘으로 걷는 거. 여기는 지금 벌써 많이 줄었잖아요. 라인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흉곽 닫는 연습하다 보면은 흉곽 밑에 딸려올 수 있는 살들이 불편해서 다 다른 데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흉곽 닫는 거, 그러면 허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앉아서 그 아랫배 풀었다가 다시 넣는 거, 그걸 하다 보면 배꼽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걷는 거 이렇게 무게중심을 엉덩이에 실어서 엉덩이 힘으로 걷다 보시면은 걷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엉덩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네. 카니보어처럼 지금 이런 굴곡적인 몸을 가지시기 전에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습관이나 운동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닭가슴살을 1년 내내 먹었던 식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원래 조금 약간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샐러드 90%에 계란 한 2알, 아니면 닭가슴살, 아니면 과일, 이렇게 해서 한 접시를 먹었어요. 한 대접 접시? 와. 그때 이제 B컵 되고 통짜 허리 되고 진짜 지금보다 훨씬 날씬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일자더라고요. 그러면은 식이섬유가 여기에 계속 엄청나게 머무르고 있잖아요. 식이섬유라는 거는 불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몸 안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는 항영양소예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려면은 이 안에서 계속 부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고 식이섬유 자체가 몸 안에서 소화 흡수가 되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든가 지방산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결국은 배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이 흉곽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허리라든가 장이 더 길어지고 통짜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매가 진짜 안 이뻤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카니보어 하면은 변비 안 오냐. 야채를 꼭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발 변비시면은 야채를 드시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뭘 먹기만 해도 설사를 하거나 변비를 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는데 병원에 가서 카니보어 식단을 처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 가는 게 지금 너무 편해요. 그때는 거의 출산을 했거든요. 화장실에 가면은 30분 동안 나오지를 못했어요. 네. 힘을 너무 주면 얼굴에 압이 차는 거 알아요? 알아요? 진짜 알아요. 출산하는 정도의 그렇게 변비가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대부분 식이섬유,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어서 밀어내라,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식이섬유를 대하지만 사실 식이섬유를 변비가 있는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거는 변기가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계속 넣으면서 변기가 뚫리길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정확한 근데 논리예요. 네, 그 변비가 있다, 뭐 불편하다, 설사를 자주 한다 하면은 식이섬유를 아예 일절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장에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고기를 먹게 되다 보면은 소화되지 않는 이런 항영양소,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몸에 곳곳이 쓰이면서 장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야채를 많이 먹던 시절은 야채 중에 이만큼을 먹으면 이만큼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만큼이 변으로 나오지만 고기는 이만큼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고 장에 이제 되게 노화된 세포들이 조금 탈각을 하면서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카니보어를 하다 보면은 변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맞아요. 예전에 내가 이만큼 싸는 사람이었는데 이만큼을 맞아요. 싸면서 이게 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변량이 되게 일주일까지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이제 적응기를 거치면은 그때부터 엄청 스무스하고 정말 말 그대로 건강한 전혀 이제 묻어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그런 변이 나오게 되잖아요. 혹시 겪어보셨나요? 처음에 카니보어 완벽하게 시작하고서는 5일 동안 저도 화장실 아예 못 갔어요. 근데 5일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게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그 기간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카니보어를 하게 되면서 장이 고쳐져서 숙변을 하게 됐을 때 변을 누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이 안에 이제 응아가 이렇게 나갈 때 야채를 많이 먹거나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여기가 진짜 아프고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이렇게 쓸려서 밀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카니볼을 하다 보면은 내 그 피부 안이 장기가 이렇게 쓸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맞아요, 그냥 전혀 없어요. 시원하게 나가가지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제가 예전에 저도 야채를 진짜 많이 먹던 시절에 식품영양학과 다닐 때 야채 많이 먹어야 된대서 야채 정말 많이 먹었는데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다가 핏방울이 많이 떨어진 적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맨날 너 뭐해? 빨리 나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나 진짜 배 아프다고 기다리라고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진짜 앉자마자 거의 앉는 순간 하고 일어나서 누르고 손 씻고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1분 이상을 소요를 하질 않아요. 여쭤보기 좋은 건데 혹시 몇 초 만에 누시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몇 초? 진짜 금방 끝나는데? 그죠? 끝! 이게 뭐 모를 게 없어요. 제가 언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였냐,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볼 만큼 없어요. 그런 게 끝! 깔끔합니다. 저희는 변비를 탈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카니보어 하면은 변비 말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탈모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실제로 카니보어 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탈모가 인슐린 저항 때문에 진짜 심해서 여기 고속도로가 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주 꽉 채워졌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카니보어 하면은 손톱이 진짜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손톱하고 머리가 단백질이에요. 탈모가 올 수가 없죠. 일반식이 더 탈모가 와야죠, 사실.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머리카락이 많이 나려면은 비타민 B군류가 충분해야 이제 대사도 원활하고 비타민 B군이 있어야만 머리카락이 날 수 있는데 고기에는 이런 비타민 B군류가 미네랄과 워낙 많다 보니까 머리가 빨리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니부어 하다 보면은 탈모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카니부어를 무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카니부어가 아니라 보통 야채를 먹는 식단을 해놓고서 나는 무탄수화물 식단을 했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야채를 많이 먹은 식단 자체는 일단 탈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에 있던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산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를 안 먹어서 탈모가 온 거예요. 맞아. 카니부어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탈모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카니부어 식단을 하면서 초반에 잠깐 이제 탈모가 왔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영양분이 충분해지면은 그 머리카락이 빠져버리고 그 머리가 다시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털갈이 시즌이 끝나게 되면 오히려 더 두꺼운 모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카니부어를 하시게 되면은 흰 머리도 검은 머리로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연예인 중에 유명하신 그 박진영 님께서 네, 예전에 좀 흰머리가 나다가 육식 위주로 맞아요. 많이 식단을 바꾸시면서 자연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검은 머리가 나셨다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머리가 되게 꼬불거리고 좀 푸석푸석하고 껄끄러운 사람들도 카니부어를 하고 영양 공급이 충분해지면은 머리의 색도 바뀔 수 있고 머리의 결도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카니부어는 탈모 치유 식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카니부어를 무탄수화물 식단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죠? 적을 때는 한 20g에서 많을 때는 한 48g, 50g도 섭취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카니부어를 하고 있지만 네. 영양분이 정말 많은 소간 같은 걸 저는 주로 먹거든요. 주식으로 내장육을. 네. 네, 거기에 무탄일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어요. 무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빠지는 원리도 아니고 탄수화물이 없지도 않거든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란 뭐냐면 탄수화물을 먹고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그걸 나중에 여분의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근육이나 간에 저장을 하는데 보통 간에 대부분 저장을 하고 근육에는 별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부위를 먹을 경우는 고기에 100g당 1g에서 3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간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있냐면은 100g당 한 10g 정도로 되게 높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이랑 똑같이 간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유독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기, 적색육뿐만 아니라 해산물 같은 경우도 100g당 뭐 가리비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되게 달잖아요.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5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고기를 먹었을 때도 평균적으로 100g당 2g, 3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지만 심지어 내장육이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많아져서 카니부어인들은 그리고 소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대부분 몸무게가 내가 70kg면 700g 이상은 먹어주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못해도 20g에서 맞아요. 50g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부어가 무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식단의 기본조차 아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분들입니다. 무탄이 일단 위험하다고 하는 주장부터가 이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카니부어 자체의 식단이 애초에 무탄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무탄 중에 무탄도 아니죠. 저탄이죠. 저탄 중에 위험한 식단은 고기를 등한시하고 야채를 위주로 먹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